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저를 현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17학번 진성호고요. 이제 2학년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마치고 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려고 그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를 이제 제가 많이 보여드리진 않는데 아주 조금 보여드릴 건데 아마 제 코드를 C++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알고리즘 풀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C++이기 때문에 C++를 보여드릴 거고 자바로는 아마도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바로는 좀 힘들어서 자바로 안 하고 C++로 하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 뭐냐면 알고리즘은 되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를 공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임으로 나열된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찾는 방법을 코드로 제시하면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숫자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로 절차를 표현했으니 말이죠. 근데 왜 이 알고리즘을 해야 하냐?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 있잖아요. 이런 버블 정렬이나 그 가장 큰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은 금방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현실 세계에 많아요. 이렇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그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면 알고리즘 공부를 하게 되면 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상화된 생각을 거쳐서 구체화된 코드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줘요. 그리고 또 코드를 구현할 때 효율적으로 짤 수 있어요. 이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는 건 코드의 재활용성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코드 자체가 작동하는 속도를 의미해요. 말하자면 컴퓨터 CPU 속도는 같은데 컴퓨터 CPU 속도는 같은데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냐에 따라서 더 빠르거나 느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빠르게 작동하는 코드를 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최근에 코딩 테스트를 많이 봐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코딩 테스트를 1차로 테스트를 해요. 일단 이러한 코딩 1차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알고리즘이 중요해요. 가끔 알고리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기업에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업에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기용하는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쉽고 빠르게 걸러낼 수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코딩 테스트를 봅니다. 하지만 그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막 엄청나게 높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 공부는 빡세게 두세 달이면 풀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두세 달 빡세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하죠. 그리고 제가 코딩 테스트를 사실 몇 개 안 봤기 때문에 확답은 못 해드릴 것 같네요. 네, 이제 알고리즘에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데 세 가지 필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구현력, 두 번째 배경 지식,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구현력은 문제를 분석하고 생각한 절차를 코드로 작성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문제를 다 풀어도 구현을 하지 못해요. 아마도 구현하다가 길을 잃을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생각도 안 나고 막 뭘 해야 하더라? 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잘게 쪼개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절차를 종이에 적어둬서 구현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N개의 수열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작은 문제 두 가지로 이게 나눌 수 있어요. 변수 A와 B가 있을 때 가장 큰 수를 반환하는 문제, 그 작은 문제.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열에 있는 모든 숫자를 확인해 보는 작은 문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작은 문제를 합치면은 수열에 있는 모든 숫자를 확인하면서 모든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수를 반환하는 문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작게 나누고 조립해 가지고 문제를 재해석하시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하시면은 자기가 구현하기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은 구현하기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인 배경 지식은 가장 쉽게 쌓을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능력이에요. 배경 지식에는 알고리즘, 자료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이 능력은 가장 배우기 쉬워요. 그 필요 능력보다 배우기 쉽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많아요. 검색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제일 습득하기 어려운 능력이에요. 계속해서 갈고 다듬어야 하는 능력인데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알고리즘, 자료 구조, 테크닉 등을 활용해서 문제에 맞게 변형한 다음 적용시키는 건데 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못 푼 문제 솔루션을 봤을 때 내가 알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던 상황을 마주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틀린 문제를 봤는데 제가 알던 알고리즘이랑 막 자료 구조였던 거죠.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틀리면은 굉장히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키우기도 어려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이 능력이 가장 엄청나게 높은 사람은 심지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도 가끔씩 본인 능력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공부하려고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시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실 텐데 이 알고리즘도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수학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 알고리즘도 수학처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단순한 구현 문제, 수학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수학처럼 분류가 다 나뉘어 있고 수학처럼 또 공식이 또 있어요. 이러한 공식들이 바로 배경 지식이에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으셔야 되는데 이제 백준 알고리즘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이 커리큘럼이 있어요. 단계별로 풀기라고 있는데 이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백준 하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백준인데 이렇게 단계별로 풀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풀기가 커리큘럼처럼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여기서 취업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29단계 여기까지 최단 경로 여기까지 해보시는 게 추천해 드려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29단계까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아갈 때마다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항상 새로운 알고리즘을 배우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이게 다 합쳐보면은 아마 제가 계산해 봤는데 150 문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50 문제만 풀면은 이 29단계까지 풀 수 있어서 아마 기업에서 나오는 코딩 테스트나 인터뷰들에 대한
그러한 과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접하실 수 있고 또 이것들을 한 번 배워놓으면 쉽게 통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알고리즘에 좀 더 흥미를 느껴서 더 배우고 싶은데 어디까지 배우냐면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게 45단계 세그먼트 트리예요. 만약 자기가 알고리즘을 배우다가 좀 더 흥미가 있다 하면 세그먼트 트리까지 여기까지 해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 넘어서 흥미를 가진다 하면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넘어서 흥미를 가지시면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도 이 정도 난이도쯤에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도 이제 좀 꼬여서 나오면은 바로 풀기가 힘들어요. 좀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넘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비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백준에서 설명한 게 바로 백준이라는 백준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PS라는 것이에요. 이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뜻인데 시간에 관계없이 그 문제를 푸는 것에 의미를 두는 방식을 뜻해요.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백준에서 공부했다. 배경 지식 좀 많이 쌓았다. 하시면은 이제 코드포스라는 사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코드포스는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걸 바로 CP라고 불러요. CP. 컴패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 코드포스는 4~5일마다 주기적인 대회를 10,000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갈립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부 의욕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크닉도 익혀야 해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방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PS와 CP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PS와 CP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CP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PS를 하시고 또 PS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문제의 활용도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인 문제를 접하고 싶으면은 CP를 가서 문제 풀어보시는 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제 백주는 이제 PS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진짜 18,000 문제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 보유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 문제가 또 한국어라서 접근성이 또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지원하기 때문에 예, 지원하고 또 가끔씩 대회도 엽니다. 대회 퀄리티가 저도 몇 번 안 봤는데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포스는 CP 공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코드포스는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고 티어를 분류하기 때문에 공부 욕구를 불러 일으키지만 문제가 무엇보다 영어예요. 문제가 영어라서 진짜 짜증나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데 30분 걸리는데 정작 이해하고 나서 5분 만에 푼 적도 많습니다. 문제가 영어라서 좀 풀기 힘들긴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리즘 공부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욕구가 있으실 텐데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팁 좀 알고 가시면은 알고리즘 공부할 때 정말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알고리즘 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총 6개의 팁을 알려드릴 텐데 이게 궁금한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약간 공부할 때 팁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엔드라인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엔드라인은 계획 문자를 출력하고 출력 버퍼를 비우라는 명령이에요. 이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을 잡아먹어서 맞을 문제도 이제 이거 사용하시면 틀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1부터 n까지 총 10만 개의 숫자를 출력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엔드라인 한번 써볼게요. 그냥 복사해주고 이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느린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면 지금 엄청나게 느려요. 다시 이거 엔드라인을 지우고 계획 문자를 써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문제 냈던 것은 이제 엔드라인이었는데 이건 시간 초과가 됐고 이거는 계획 문자로 작성한 건 이제 시간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엔드라인을 쓰면은 이 맞을 문제도 이렇게 시간 초과로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사용했던 헤더 파일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비츠 헤더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헤더 파일을 미리 세팅해주면 진짜 편해요. 이거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알고리즘 문제 풀 때 필요한 헤더들을 그냥 모두 인클루드 헤더 가지고 일일이 필요한 헤더들을 인클루드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줘요. 정말 편합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저는 항상 애용하고 있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구글 검색하시면 설정하시는 방법도 나오니까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scene.ty 그리고 iOS 베이스 synchronize with stdio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캔F랑 프린트F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C인과 Cout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써줘야 해요. 이제 C C++에서 C스트림을 사용하는 프린트F, 스캔F랑 C++을 사용하는 C++ 스트림을 사용하는 C인, Cout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래는 이 C++ 스트림이랑 C 스트림을 동기화를 해줘요. 근데 동기화하는 것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동기화를 끊어야지 시간이 덜 걸립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이 동기화를 끊는 거예요. C 스트림이랑 C++ 스트림을 동기화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iOS 베이스 여기 값에 0이 들어가는데 이게 false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0이 짧으니까 그냥 0으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거 동기화 한 채로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차례대로 1, 2, 3이 나와요. 스트림에 들어간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제 이 동기화를 끊게 되면은 이렇게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나오죠. 이게 다른 스트림을 사용해서 그래요. 이렇게 스트림을 끊어줘야지 훨씬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제 선언하게 이 코드를 명령을 하면 이제 프린트 F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프린트 F랑 스캔 F 사용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사용하실 경우 틀릴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아마 틀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그러니까 채점 서버 저희 코드를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넣으면 출력값이 나오잖아요. 이 출력값을 미리 작성된 정답과 비교해서 틀린 연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틀린 연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코드 자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린 그 정답만을 비교해서 그 출력이랑 정답을 비교해서 이게,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정답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스페셜 저지라는 채점 코드를 만들어요. 그 지금 이 보여드리는 문제가 바로 스페셜 저지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채점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정답이 진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상대 오차가 10-9면은 정답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3333이든 3이 6개든 3이 9개든 이면 맞을 수가 있어서 정답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채점 코드를 따로 작성해두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랑 코딩 테스트를 푸는 건 여기서 제가 잘못 써놨네요. 코딩 테스트인데 코딩 테스트를 푸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가끔씩 다른 사람들 코드를 보면은 이제 변수도 막 정석거 찍고 막 클래스도 만들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코딩 테스트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통과해야 해요. 더럽더라도
자신이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오래된 개발자분들, 약간 그런 분들이 좀 깔끔하게 짜시는데, 네, 코딩 테스트 풀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막 눈치 안 보고 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인데,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받고 답을 출력하는 문제일 때, 각 테스트 케이스를 답을 저장하고 한 번에 출력하지 않고 바로바로 출력하셔도 돼요. 문제를 정확히 보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테스트 케이스가 총 5개면은 이제 1, 1, 2개 출력해 주는 건데, 이게 막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 배열의 정답을 저장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nswer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원래 출력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바로바로 맞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났고 이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나요? 네, 없으면 이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좀 빠르게 끝나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